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3단원 첫 번째 주제 조선의 건국 중에서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상하죠? 제 거 아이패드에 뭔가 문제 생겨서 지금 바로 찍고 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의 주요 등장인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계입니다. 고려의 무장이자 전쟁 영웅, 왜구도 물리치고 홍건적도 물리치고 전쟁 영웅입니다. 위화도 회군 후에는 정권을 잡았고요. 결국 조선을 건국합니다. 태조 이성계. 그 다음 정도전입니다. 신진사대부고요. 유교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나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조선 건국 후에도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이번엔 최영입니다. 고려의 무장이자 전쟁 영웅, 이성계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고려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그러니까 왕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요동정벌을 추진하는데요. 오히려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에 당해서 사형을 당하고 마는 고려의 충신입니다. 정몽주입니다. 신진사대부고요. 고려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고려의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인심을 너무 많이 얻어서 반대파에서 너무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방원에게 선주교에서 살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원입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서 정몽주를 제거한 인물이고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인물들은 이번 주제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자, 이제 고려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에는 외적의 침입이 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네 마네 그런 일이 발생할 정도였죠. 홍건적도 침입해서 개경까지 함락시켰고요. 왜구가 침입했고요. 원나라와 명나라는 중국에서 서로 싸우면서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도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내부에서는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렸는데 이 권문세족이라는 게 고려 말에 벼슬을 했고 권력도 많이 차지하고 부자였던 이런 가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권문세족들이 백성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정치는 혼란해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고려의 상황 속에서 왜구와 홍건적 등 외적을 물리치면서 성장한 무인 세력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을 물리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과 정몽주입니다.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에 오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벼슬을 따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원을 멀리하고 명나라와 가까이 하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런 식으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합니다. 함부로 빼앗은 토지겠죠. 자, 그리고 그 토지를 백성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이러한 개혁을 다음으로 이러한 고려의 상황에서 고려가 명나라와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유는요, 명나라가 고려의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려는 명나라의 땅이었던 요동지역을 정벌하자라는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요동은 어디냐면요, 옛 고구려 땅이자 발해가 점령했던 땅으로서 고려가
항시도 잊지 못했던 중국의 땅입니다. 이 당시에는 명나라의 땅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명나라와의 전쟁이 고려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성계 등의 신릉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과 우왕이 믿는 최영의 세력이 요동정벌을 강행하면서 요동정벌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동정벌군의 대장 중에 한 명이 이성계였고 신흥 무인 세력도 이 요동정벌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정벌군은 명나라와 경계에 있는 위화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군사를 다시 개경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는 정권을 잡게 됩니다. 물론 최영은 이성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죠. 우왕도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뭐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요. 이제 신진사대부 안에서 고려를 없애버리자라는 세력과 고려를 지키자는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고려를 지키자는 세력의 수장인 정몽주가 하도 인심을 많이 얻어가지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감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부하들을 시켜서 개경의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합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이시는 이 다리가 바로 개경에 있는 지금 개성입니다. 개성에 있는 선주교고요. 위에 작은 사진이 바로 드라마상에 나와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정몽주가 살해당하면서 온건 개혁파가 힘을 잃고 제거됩니다. 자, 그리고 1392년에 마침내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은 당연히 이성계.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 정의입니다. 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아시죠? 외적이 침입이 많아서 외적을 물리치다 보니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고,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리다 보니 이것을 막고 개혁을 하려고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고, 이들 안에서 고려를 유지하자는 파와 유지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파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온건 개혁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게 됩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좀 이상했죠? 하지만 공부할 건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동영상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